안녕하세요. 힐링 여행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원주택을 구입을 할 때, 전원주택 매입을 할 때 꼭 알아봐야 될 사항들, 아파트도 아니고 전원주택은 구입하기 전에 항상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면을 봐야 될지 제가 상당히 좀 길 것 같아요. 제가 총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아마 한 편으로는 모자랄 것 같고 적어도 2편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전원주택의 외관, 지붕부터 마당까지 외관을 어떤 포인트로 봐야 될지, 또 내부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내부에 어떤 면을 봐야 될지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길다 보니까. 우선 전원주택이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길이 있습니다. 이게 좀 큰 도로, 지적도상의 도로로 되어 있는 상태의 집이라면 괜찮은데, 시골에 전원에 가보면 양쪽에 집들이 있고 집들 사이로 들어가는 집들이 그러한 전원주택들이 많습니다. 그 집으로 들어가는 그 골목길이 사도인지 지적도상의 도로인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확인 안 하셨다가는 나중에 크게 낭패를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씀 드리는 건가 하면, 사도가 남의 땅이에요. 그래서 집을 진 사람이, 매도를 하려는 사람이 처음에 집을 질 때 이 사람하고 어떠한 약속이 돼 있을 겁니다. 그 사도 주인하고 몇 년 동안 얼마에 쓰기로 했다든지 아니면 계약을 어떻게 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확고하게 계약을 해놨더라도 사도의 주인은 그동안 살고 있었던 그 사람과의 관계지, 새로이 내가 들어가게 되면 또 다른 이 경제적, 금전적인 욕망에 의해서 또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집에 들어가는 길이 사도인지, 지적도상의 이 도로인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전원주택 단지 있죠? 5가구, 8가구, 10가구 돼 있는 전원주택 단지가 있어요. 거기는 도로가 다 지분으로 돼 있어요. 내 집 앞에 도로가 예를 들어서 100평이다. 그럼 그거의 몇 프로는 내 땅이다. 이렇게 지분이 등기부 등본상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주택형 집들은 예를 들어서 150평을 산다 그러면 그 중에 20평은 도로 지분으로 빠져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쓰는 평수는 130평이죠. 그러니까 전원단지로 돼 있는 그러한 전원주택은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사도가 아니라 다 내 땅도 포함되어 있는 공유 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원주택을 사면 그 도로의 공유 지분까지 같이 사게 되는 거니까 염려를 안 해도 되는데, 따로 있는 전원주택일 경우는 도로가 조금 미심쩍으면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집에 가게 되면 우선 무엇을 보냐면 마당을 좀 보세요. 마당에 잔디가 만약에 있잖아요. 잔디 자란 상태, 잔디 가꾼 상태만 봐도 그 집 주인이 그 집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대강 알 수가 있어요. 잔디에 잡풀이나 많이 자랐다든지 눈에 딱 보기에 지저분하면은 아무래도 집 관리를 소홀히 했겠죠.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정원수라든지 꽃이라든지 아주 일목요연하게 배치를 참 이쁘게 잘 해놨어요. 그런 집들은 대부분 집 내부도 깨끗하게 잘 가꾸었을 겁니다. 외부에서 보기에 벽이 굴곡이 좀 있는 건 좀 덜합니다. 그런데 지붕에 굴곡이 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처음에는 괜찮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양지와 음지가 생깁니다. 지붕이 꺾어지는 면이 많이 있으면. 그러면 겨울에는 햇빛이 안 드는 지역은 그게 눈이 와서 얼어버립니다. 얼음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당연히 습기가 차게 되죠. 여름엔 또 비가 와서 햇빛에 말라야 되는데 그게 굴곡진 부분 보면 거기에 항상 습합니다. 이 집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지붕에 물이 새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유명한 건축가 분들께 집의 설계를 좀 디자인 좀 멋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지붕을 심플하게 안 합니다. 그분들은 실용성이 아니라 건축 미학적으로 보기 때문에 지붕을 아주 멋있게 만듭니다. 보기에는 좋죠. 근데 거기에 오랫동안 살다 보면은 아주 심플한 게 제일 좋아요. 지붕은. 특히 지붕은. 벽은 괜찮아요. 좀 꺾어져도 그나마 덜한데 지붕만큼은 가능한 한 심플한 게 좀 좋을 겁니다. 나중을 위해서. 이유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건축가분들이야 멋있게 짓겠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사는 사람은 오래 살다 보면 이 곡이 많이 져 있어요. 각이 많이 져 있게 되면 눈 오고 비 오고 또 햇빛이 잘 안 드는 부분은 또 썩게 되고 또 항상 습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지붕공사는 나 혼자 몇만 건 할 수 있어도 지붕공사는 사람을 불러야 돼요. 좀 전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식구가 뭐 한 4명, 5명 그렇다면은 모르겠지만 부부 둘 아니면 애 하나 데리고 이 정도 식구라면 2층 굳이 필요 없습니다. 단층이면 충분해요. 2층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다면 다락방 정도 방 하나 있는 작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라면 만족하셔도 돼요. 2층 집을 쓰게 되면 처음에는 2층 오르내리죠. 생활하다 보면 2층 잘 안 올라가요. 거의 1층에서만 생활해요. 그러니 겨울에 난방비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난방비도 생각하셔야죠. 뭐 청소야 열심히 하면 되겠지만 아무래도 집안 깨끗이 치워놓고 청소할 때도 그만큼 힘이 들겠죠. 근데 청소보다도 난방비가 많이 나옵니다. 실내에 들어가서 실내 그 거실에 이 층고가 높아요. 그것도 실내 쪽 제가 말씀드릴 때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영상 하나 올린 게 있어요. 산에 운동 겸 올랐다가 산 바로 밑에 집 하나 불난 거. 환경적으로는 좋죠. 산 바로 밑에 딱 붙어 있으면 참 멋있어요. 배산임수라 그러죠. 예? 바로 뒤에 산이 있고. 산하고 너무 집이 붙어 있으면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람이. 우선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러게 되면 물이 흘러내려요. 그 물에 그 흘러내리는 홍수의 힘 상당합니다. 물이 흘러내서 집을 덮치는 경우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셨죠. 여름에는 그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홍수 때문에 위험하고 또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산불.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캘리포니아주 같은 데 보면 산 속에 있는 집들 다 타버리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 산에 너무 바짝 붙어 있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원주택을 살 때 봐야 될 게 상당히 많아요. 그걸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전원주택 단지처럼 집들이 이렇게 우리 집과 옆집과 이렇게 펜스 하나로 이렇게 지방에는 전원주택들이 이렇게 돼 있는 집들이 많아요. 사람마다 뭐 성향이 취향이 틀리겠지만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좋은 점보다 불편한 점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아무리 친화력이 있다 그래도 옆집과 사이좋게 지내면 참 좋죠. 이웃사촌. 근데 사실 지내다 보면 내맘 같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무슨 일로 인해서 틀어지게 되면 정말 그거는 곤란해요. 마당에만 나오면 얼굴 맞닥뜨리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완전히 외딴 집은 별로예요. 그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집이 여기서부터 저쪽에 늘 보이게끔 저쪽에 집 한 채 보이게끔 뜨문뜨문 있는 상태가 내 프라이버시 보호에도 좋지. 바로 옆에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또 안 좋은 게 뭔가 하면 생각지도 않은 일들. 나는 개를 안 키워요. 만약 예를 들어서 근데 옆집은 개를 1마리 2마리 키워요. 근데 조용한 개들이면 괜찮은데 시도 때도 없이 짖어봐요. 생각지도 않았던 스트레스가 생겨요. 그러니까 전원 생활을 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돌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또 만약에 옆집에서 닭을 키운다고 칩시다. 새벽마다 수탉 울어대는 소리 그거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낮에 울면 조금 덜해요. 수탉들이 아침에만 우는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시도 때도 없이 울어요. 그런데 낮에 울 때는 괜찮아요. 근데 새벽에 계속 울어보세요. 그것 또한 매일매일 반복이 되면 상당한 스트레스입니다. 또 마당에서 집을 딱 봤을 때 맨 땅에서 조금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건축이 됐어야 되는데 집 표면에 너무 붙어있는 땅은 아무래도 습기가 올라올 확률이 많아요. 버림타설이라고 그래요. 집을 질 때 땅을 집 짓기 위해서 땅을 고릅니다. 그 다음에 자갈 같은 걸 깔고 비닐 깔아요. 습기 못 올라오게 두꺼운 비닐. 비닐을 깔고 위에다가 메쉬 있죠. 이제 그런 거 깔고 메쉬 철망 같은 거. 그 다음에 버린다 생각하고 콘크리트를 부읍니다. 그래서 대강 평평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걸 안 하고 기초 타설을 하게 되면 흙이 그 타설된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강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버림 타설은 모든 집들이 아마 거의 다 할 겁니다. 그리고 비닐까지 깔아요. 습기 안 올라오게. 그 다음에 기초 타설을 하고 그 위에다 집을 짓는 건데
너무 땅의 지표면에 붙어 있으면은 습기가 올라올 수 있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집들 보면 마당에서 대부분 계단을 몇 개 올라가서 집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표면에서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집을 그렇게 짓는 거죠. 그런 것도 보셔야 되고, 그 집에 딱 들어가면 땅의 모양을 보세요. 땅 모양이 보기 싫은 집들이 많아요. 그러고 집이 져 있어요. 아무래도 좀 안 좋겠죠? 정사각형은 아니지만 주로 대부분 직사각형일 겁니다. 근데 가다가 어떤 집들은 뭐 땅이 이렇게 삐쭉 터나서 옆집으로 쭉 들어갔다가 나오고, 그죠? 지적도상에 내 땅이 또 이렇게 좀 삐쭉삐쭉하고, 이런 땅보다는 가능한 한 깨끗한 땅이, 그렇죠? 좋겠죠? 또 하나는, 전원에 가면은 논밭, 과수원 많이 있습니다. 밭은 괜찮아요. 근데 과수원은 뭐가 안 좋은가 하면, 과일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농약을 뿌립니다. 주기적으로. 그 농약이 창문 열어두게 되면 내 집으로 다 들어오게 되죠. 그 농약 냄새가 상당히 강한 거 아닙니까? 인체에 유해하죠. 그래서 과수원이 규모가 클수록 그만큼 살포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과수원에 바짝 붙어 있는 집도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약을 뿌려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 미처 논을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논도 농약을 많이 뿌립니다. 그러니까 과수원과 논은 농약을 많이 뿌려서 재배를 합니다. 밭은 좀 그거에 비하면 덜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개구리 울음소리 아시죠? 개구리 울음소리 조금 들리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여름에요, 봄, 여름, 논에 엄청나게 많은 개구리들이 울어대요. 그거 소리가 너무너무 커요. 그 경험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근데 도시에 사시던 분들은 미처 그런 생각까지 못해요.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약간의 개구리가 우는 거는 괜찮아요. 아, 시골 분위기 정치 있고 좋아요. 그런데 그 많은 개구리들이 단체로 울어봐요. 정신없어요.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또 이거는 좀 양면성이 있어요. 어떤 건가 하면 평지보다는 이렇게 야산 쪽으로 돼 있는 전원주택이 많아요. 그러면 언덕 위쪽으로 좀 올라갈수록 조망권이 좋죠. 높이 올라갈수록 내려다 보이는 조망권이 참 좋아요. 보기 좋아요. 문제는 겨울이 문제입니다. 겨울에 눈 오잖아요. 꼼짝 못해요. 집에 들어오는데 눈이 와요. 집이 저 위인데 여기다 내려두고 차를 세워두고 걸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차가 못 올라가죠. 그리고 이미 차가 집에 와 있는데 밤새 눈이 내렸어요. 내려가려면 그 눈 다 치워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외딴 집에 나 혼자 있으면, 나 혼자 산다는 집이면 눈 한 번 오면 저 몇백 미터를 내가 다 쓸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지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겨울에 좀 언덕인 집들은 양면성이 있어요. 조망권 때문에 참 좋아요. 그런데 눈이 오면 감당을 못해요. 나 혼자 그걸 어떻게 다 치워요? 100m만 치워보세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100m. 그런데 시골에 보면 100m 넘는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집 주위에 도로, 큰 차들이 다니는 큰 도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속도로가 있고 국도가 있고 지방도로가 있습니다. 지방도로는 괜찮아요. 국도와 지방도로 구분할 수 있으시죠? 국도는 보면 초록색으로 동그랗게 돼 있고 37 써 있어요. 그게 37번 국도라는 거예요. 또 지방도로는 노란색으로 직사각형 돼 있어요. 397번 지방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지방도로는 폭도 좁고 지나가는 차량 통행량도 적어요. 지방도로는 괜찮은데 국도와 고속도로변은 이 차 소음 소리 상당합니다. 거기에 차 매연과 타이어, 자동차 타이어에서 나오는 그 분진과 소음과 매연과 분진과 스트레스 상당합니다. 내가 좋은 공기, 자연에 가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공기예요. 좋은 공기 속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찻소리, 소음 나죠? 거기다가 이 안 좋은 거 호흡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주위에 고속도로와 국도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지방도로는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집을 또 보면, 집은 제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벽면을 보면, 초보 되시는 분들은 잘 모르세요. 자꾸 본인이 배우셔야 돼요. 벽면을 멋있게 이렇게 해놨어요.
화강석으로 해두면 참 좋죠. 근데 좀 비싸서 그렇죠. 저런 게 있어요. 세라믹 사이딩이라고. 사이딩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세라믹 사이딩이 있고, 시멘트 사이딩이 있고, 또, 비닐 사이딩이 있고, 목재 사이딩이 있고, 비닐 사이딩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비닐 사이딩이 뭔가 하면, 전원주택 가보면, 이렇게 길게 돼 있는 바 있어요. 그걸로 이게 쭉쭉 돼 있죠, 이렇게. 그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비닐 사이딩이에요. 그거는 비닐 사이딩은 PVC를 나무결 모양으로 만들어서 갖다 붙인 거예요. 그거는 뭐 오일 스테인 바를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목재 사이딩은 오일 스테인을 계속 발라야 돼요. 집 겉에 외벽이 나무로 돼 있으면 관리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계속 오일 스테인을 뭐 한 2년에 한 번씩 바른다든지. 좀 더 좋은 거는 시멘트 사이딩이 있어요. 더 좋은 건 세라믹 사이딩이에요. 세라믹 사이딩은 시멘트하고 펄프를 아주 고온에서 압착시킨 거예요.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세라믹 사이딩을 쓰면 외관에서 보면 그 집이 상당히 비싸 보이고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방음도 잘 되고 또 방열 같은 거, 이 열 차단도 잘 되고, 근데 가격이 조금 비싸서 그렇죠. 외국 같은 경우도 가보면 그 주택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비닐 사이딩 많이 써요. 우리나라도 비닐 사이딩 많이 씁니다. 가격도 싸고 또 가볍기도 하고 또 관리하는데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나무로 되어 있는 목재 사이딩은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외관은 그 정도로만 해도 봐도 되고, 집 구조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뭐 목재로 되어 있는지, 경량 뭐 철골로 되어 있는지, 또 벽돌 미장으로 되어 있는지,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지, 이런 구조도 보셔야 돼요.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근데 제일 단단한 게 철근 콘크리트죠. 그래서 은행에서도 대출을 해주게 되면 그 집의 구조가 어떤 건지 봐서 철근 콘크리트면은 다른 집 목구조라든지 다른 구조에 비해서 대출을 좀 더 많이 해줍니다. 그 이유는 집이 그만큼 단단하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는 아무래도 많이 주게 되죠. 아까 땅의 모양도 말씀드렸지만 잔디가 있으면 땅의 상태를 못 보지만 잔디가 없는 집들이 있어요. 그런 집들은 땅의 모양을 좀 잘 좀 보세요. 모양이 아니라 상태를 잘 좀 보세요. 좀 땅이 습기가 좀 많이 있는 땅들이 있어요. 그런 땅들은 아무래도 뭐 수맥이라든지, 저는 그 수맥까지는 모르겠지만 수분이 많이 있는 땅이죠. 그러니까 집 자체가 수분이 많이 머금고 있다는 땅이에요. 근데 땅의 흙이 뽀송뽀송하고 말려 있어요. 그러면은 그만큼 건조가 잘 되는 거죠. 제가 남향 얘기했죠. 그거는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북향은 절대 아무리 조망이 좋아도 북향은 사는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남향 아니면 동남향 아니면 그 다음에 남서향이에요. 첫째가 남향, 그 다음에 남동향, 그 다음에 남서향, 그 다음에 동향, 그 다음에 서향, 그 다음이 북향이에요. 북향은 이 기운이 음침해요. 하루 종일 해가 안 들기 때문에 집 내부에도 곰팡이 같은 것도 생기고 겨울에 이 결로 같은 것도 심하고 난방비 무엇보다도 많이 들어갑니다. 겨울에 북향의 집에 살았다가 남향의 집에 살아보면 정말 그거는 절감을 할 겁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러니까 전원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한번 구입을 하게 되면 오랫동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돼요. 제가 주위 환경 봐야 되는 거, 또 내부 현관문부터, 현관문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창호, 싱크대, 또 화장실에 이 도기들 있죠? 세면대, 변기 이런 거, 또 문, 중문 이런 거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만 해도 시간은 좀 된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시리즈로 두 타임이나 세 타임 정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힐링 여행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